안녕하세요. 용인세브란스 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조교수 변화경입니다. 유방암의 방사선 치료 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사선 치료의 과정부터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의사와 면담한 이후에 계획용 CT로 치료 부위를 촬영합니다. CT를 바탕으로 의료진들이 방사선 치료를 설계하는 과정이 완료되면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계획용 CT 촬영, 즉 모의 치료 시에는 방사선이 조사될 치료 부위의 영상을 찍습니다. 이때 치료의 기준이 되는 선을 몸에 그리고 고정기구를 필요에 따라 제작하기도 합니다. 얻어진 CT를 바탕으로 의료진들이 방사선 치료 설계를 합니다. 먼저 CT에 치료하고자 하는 병변 및 근처 정상 장기까지 담당 의사가 200, 300장 되는 CT에 한 장 한 장 정밀하게 타겟을 그립니다. 이를 컴퓨터로 계산하여 최적의 방사선 빔 및 방사선 개수를 정해서 선량 분포를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사선이 실제로 정확하게 계획한 대로 들어가는지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이를 통해 환자 개개인의 유방 모양에 맞춘 정밀한 방사선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방사선 치료가 시작됩니다. 방사선은 한꺼번에 많이 조사할 수 없으므로 일일 단위로 분할하여 조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평일에 일주일에 5번 치료하게 됩니다. 한 번 치료받는 시간은 5분에서 15분 정도로 짧습니다. 이상으로 방사선 치료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방암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과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사선 치료의 범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림프절 전이가 있었던 분들은 주로 유방뿐만 아니라 겨드랑이 림프절, 쇄골상 림프절까지 방사선 주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처음에 림프절 전이가 없었던 분들은 대부분 유방에만 방사선 주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초기인 분들은 선택적으로 유방 전체에 방사선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술한 부위 근처에만 방사선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부분 유방 조사라고 합니다. 방사선 치료는 국소 치료이기 때문에 본인이 받는 방사선 조사 부위에만 효과 및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방사선 치료를 하면 무조건 머리가 빠지거나 구토를 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방에만 방사선 치료를 받는 분들은 머리에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가 빠질 일이 없고 유방 부위에만 국한해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유방암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은 크게 급성 부작용과 후기 부작용으로 나뉩니다. 급성 부작용에는 피로감, 방사선 피부염, 유방 부종, 통증, 겨드랑이 채모의 소실, 식도염 등이 있습니다. 급성 부작용은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며 방사선 치료 중 또는 종료 직후에 나타나서 대부분 한 달 이내에 호전됩니다. 후기 부작용은 통증, 가슴 단단해짐, 림프 부종, 방사선 폐렴, 심장 독성 등이 있습니다. 후기 부작용은 빈도가 드물지만 방사선 치료 후에 수개월에서 수년 후에 나타나서 계속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말씀드렸지만 유방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은 대부분 가볍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항암제 치료에 비해서는 견디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부작용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사선 피부염입니다. 방사선 피부염은 방사선을 받은 피부에 가려움, 붉어짐, 벗겨짐, 물집, 건조, 색이 어두워지는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가 접히는 곳, 겨드랑이, 유방 밑에 더 심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피부염은 대부분 치료 후에 한 달 이내에 회복됩니다. 다만 색이 어두워진 것은 여름에 바캉스에서 탄 피부색이 돌아오는데 몇 달이 걸리듯이 색이 완전히 돌아오는 데에는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릴 수가 있습니다. 방사선 피부염을 줄이기 위한 피부 관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습제를 잘 바르는 것입니다. 보습제를 바를 때에는 몸에 그려진 기준선을 피해서 바르는 것이 좋고, 치료 직전에 바르는 것은 좋지 않고, 치료 후에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방사선 치료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지 않는 알로에 젤을 바를 수 있습니다. 방사선 피부염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주치의 상의하에 스테로이드 크림을 처방받아 바를 수 있습니다. 치료 부위 때를 밀거나 문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극을 주지 않도록 면으로 된 속옷을 입는 것이 좋고, 뜨겁거나 차가운 것을 대면 안 됩니다. 특히 온탕, 사우나, 핫팩, 얼음팩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료 후 외출 시에는 선크림을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피로감입니다. 치료 중에 경미한 피로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방사선뿐만 아니라 함께 받는 항암 치료, 항호르몬 치료, 표적 치료에 의해서 복합적인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로 인한 피로감은 대부분 치료 종료 후에 2, 3주 내에 호전이 됩니다. 다음은 통증입니다. 수술 부위에 콕콕 쑤시고 열감이 있고 찌릿찌릿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수술 시에 미세한 신경들이 잘리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통증은 유방절제술 후에 20에서 68%까지 경험하는 흔한 증상입니다. 대개 통증이 나타나면 몸에 이상이 있을까 봐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방 치료 후에 통증을 겪는 것은 일반적으로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통증은 수술 후에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가슴이 단단해지는 섬유화, 경화 증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술한 부위가 단단하게 만져지는 것은 정상적인 소견입니다. 상처가 나면 흉터가 남듯이 안에서 유방 조직을 떼어내고 나면 일종의 흉터가 남는데 그것이 단단하게 만져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심해지면 유방 조직이 일부 단단해지는 섬유화, 경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단단해지면 부드럽게 풀리는 데에 수개월에서 수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고선량의 방사선이 들어가는 부분에 섬유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유방 방사선 치료를 받은 101명을 분석했을 때 6%에서 이러한 섬유화, 경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가벼운 증상이었고 금방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림프 부종입니다. 수술한 쪽에 손과 팔이 붓는 림프 부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기는 수술 후 평균 1, 2년 내에 나타나고 빈도는 전체 환자의 약 15에서 20%에서 나타납니다. 림프 부종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가장 영향이 큰 것은 겨드랑이 수술입니다. 림프절 절제 개수가 많을수록 림프 부종이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애가절 곽청술이 아니라 감시림프절 생검만 시행한 경우에는 림프절 절제 개수가 적기 때문에 림프 부종이 나타날 위험성이 적습니다. 항암제의 경우에 탁사인계 항암제를 쓴 경우,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하실 때 겨드랑이 림프절 조사를 한 경우, 그리고 비만인 경우에 림프 부종이 더 잘 나타납니다. 이렇게 사진에서 보듯이 반대쪽 팔에 비해서 수술한 쪽의 팔에 둘레가 커지고 붓게 됩니다. 증상은 수술한 쪽 손과 팔에 뻐근한 느낌, 압박감, 부종, 쿡쿡 쑤시는 느낌, 열감, 그리고 피부를 누르게 되면 잠시 그 상태가 유지된 채로 있고 피부가 바로 되돌아오지 않는 현상, 그리고 발적과 염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적과 염증이 생겼을 때에는 감염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즉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림프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수술한 부위 팔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부를 청결히 하고 개인 위생에 세심히 신경 써서 감염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수술한 팔 근육에 지나치게 힘이 들어가는 것은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팔을 아예 사용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안 좋습니다. 팔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꾸준하게 적당하게 운동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한 번에 너무 무거운 것을 들거나 과도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순환을 방해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몸을 죄는 옷이나 장신구로 지나치게 수술한 팔을 죄이는 것은 림프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피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적절한 체중 관리를 해야 합니다. 수술한 쪽 팔의 주사나 체열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주사나 체열에 대해서는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유방외과학회와 국제림프학회에서는 수술한 쪽 팔의 주사와 혈압 측정을 제한하는 것은 금기사항은 아니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반대쪽 팔에서 주사랑 체열을 하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수술한 쪽 팔에서 시행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림프 부종이 발생하면 복합 물리치료요법, 컴플렉스 디컨제스티브 테라피를 시행합니다. 이 컴플렉스 디컨제스티브 테라피는 여러 가지 치료의 복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붕대 또는 스타킹을 하는 압박 치료, 운동 치료, 피부를 치료하고 상처 관리를 하는 피부 치료, 그리고 마사지를 해서 림프를 배출하는 이러한 치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림프 부종이 발생하면 이러한 복합적인 치료로 림프 부종을 관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방사선 폐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개 방사선 치료 종료 후에 3에서 6개월 시점에서 가래 없이 마른 기침,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증상은 대부분 가볍고 자연 치료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경구 스테로이드를 복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종료 후 3에서 6개월 시점에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이쪽이 유방이고 까만 것이 폐입니다. 유방에 색깔 칠해진 부분에 방사선이 들어왔습니다. 이 환자는 6개월 후에 방사선이 조사된 모양과 거의 일치하게 폐에 염증이 발생했습니다. 방사선 폐렴으로 생각할 수 있는 소견인데요. 이 환자는 경구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나서 5주 후에 CT를 찍어봤을 때 이러한 소견이 회복되었습니다. 방사선 폐렴의 빈도는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와 같은 최신 방사선 치료 기법으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1847명의 유방암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때 증상이 있는 방사선 폐렴의 발생 빈도는 일반 3차원 방사선 치료 시에는 5%가 발생했고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 시에는 0.7%로 매우 낮게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림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까만 것이 폐고 앞에 색깔 칠해진 부분이 유방의 방사선이 조사되는 부분입니다. 일반 3차원 방사선 치료 시에는 이 방사선 조사 모양이 단순하게 되므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조사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폐의 앞쪽 부분에 방사선을 받게 됩니다.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 시에는 보다 정교한 모양이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폐의 굴곡에 따라서 이렇게 이 모양대로 방사선이 조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폐에 훨씬 적은 방사선이 조사가 되고 방사선 폐렴의 빈도도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장 독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유방의 경우에는 바로 뒤에 심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왼쪽 유방의 방사선 조사를 할 때 심장에 어느 정도 방사선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왼쪽 유방 방사선 치료 시에는 드물게 심장 독성이 발생합니다. 방사선으로 인한 심장 독성은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로 5에서 10년 후에 나중에 나타나고 빈도는 5% 정도로 높지는 않습니다. 심장 독성에는 방사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관여합니다. 허세핀, 아드리아마이신 같은 항암제, 당뇨, 고혈압, 흡연, 비만, 운동 부족, 심질환 과거력이 관여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위험인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위험인자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정기적인 심장 검진도 필요하겠습니다.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는 주요한 의학 저널에 2013년도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은 심장에 조사되는 방사선 선량이 1g씩 드러날 때마다 주요 관상동맥 질환 발병 위험도가 7.4%씩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을 보면 굉장히 걱정이 되실 텐데요. 하지만 심장 방사선 조사량은 최신 기법으로 효과적으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진은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 기법을 이용한 것인데요. 일반 3차원 방사선 치료 시에는 일직선으로 조사해서 바로 뒤에 있는 심장에 약간의 방사선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의 경우에는 유방 모양에 거의 비슷하게 정교하게 이렇게 유방에만 방사선을 집중하게 되고요. 뒤에 있는 심장과 폐에는 더 적은 방사선이 조사가 됩니다. 따라서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라는 최신 기법을 통해서 심장 방사선 조사량을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호흡 조절 기법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DIBH라는 호흡 조절 기법을 사용한 사진입니다. 일반 방사선 치료 시에 비해서 DIBH를 사용했을 때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참기 때문에 유방과 심장 사이의 거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방사선을 조사할 때 심장에는 거의 방사선이 조사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심장 방사선 조사량은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 호흡 조절 기법으로 효과적으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심장 관련 위험 인자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유방암 환자 1294명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심장 관련 위험 인자는 당뇨, 고혈압, 운동 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위험 인자가 없거나 한 개만 있는 저위험군과 두세 개 있는 고위험군을 비교했을 때 10년 심질환 발병률은 저위험군에서 4.7%, 고위험군에서 10.2%로 2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따라서 당뇨, 고혈압 등 위험 인자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사선 치료 후에 급성 부작용과 후기 부작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방사선 치료하는 중과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정기적인 진찰이 중요하겠고요. 또한 스스로 부작용을 면밀하게 살피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